잠시만요. 입이 즐거워지는 다양한 맛이 있는 곳. 그리고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멋이 살아있는 곳. 함께 사는 어울림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이곳은 바로 동대문입니다. 서울 600년 역사와 함께한 동대문의 숨은 보물을 찾으러 함께 가볼까요? 동대문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사람 구경, 빌딩 구경, 역시 서울의 중심지답습니다. 그런데 이곳 동대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지난 3월 21일에 문을 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45,000여 장의 각기 다른 외장 패널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3차원 비정형 건축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거면 처음 보는데, 처음 봐요. 신기하게 생겼네요. 우주선 같은 그런 기분도 나고 다른 세계 온 것도 같고 제가 한 60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처음 정말은. 그 안은 어떨까요? 독특한 구조의 계단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와, 정말 우주선 안에 들어온 기분이네요. 전국에서 소문 듣고 달려온 사진의 호가들, 구석구석 새로움과 독특함을 사진에 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이 한국에서 보기도 어렵고 시공하는데 되게 힘들었겠다는 생각? 여기 건물이 되게 하얗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떠세요? 몽롱한 느낌? 약간 너무 하얘가지고 계단 아까 둘레길 올라오는데 약간 몽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8년의 기다림 끝에 완공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동대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동대문 하면 옷, 패션. 동대문 그 뭐지? 상가? 패션 그 옷이요. 남대문보다 동대문이 더 평화시장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동대문 하면 역시 옷과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어느덧 동대문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동대문. 지금은 밤 11시. 이 늦은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의 옷 보따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와, 정말 보따리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목포에서 오셨어요? 네. 몇 시에 출발해서 올라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광주에서도 정말 전국 팔도에서 오는데요. 도매상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동대문에는 전문 패션 상가만 30여 개, 점포만 3만 5천여 개가 있어서 자타공인 대한민국 패션의 메카랍니다. 가슴 밑에 있고 여기는 청바지 가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바지 하나하나 정말 예사롭지 않네요. 손님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기는? 저희는 홍콩하고 대만, 중국 분들. 요새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주문해서 받고 그러지 않아요? 꼭 사러 와요 직접? 여기도 직접 저희가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하는 거라 이런 이게 파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온라인 쪽은 잘 안 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이유가 또 있네요. 바이바이. 최근 동대문에서는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 그리고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보통 어디서 많이 만들어요? 창신동에서요? 조금 공장 골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되게 공장이 다 가정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공장이 다.
근데 들어가 보면 그렇죠. 다 뷔싱 공장이고 다 공제 공장. 동대문 패션을 만드는 곳 바로 동대문 옆에 있습니다. 이 나지막한 산비탈에 위치한 종로구 창신동. 이곳은 창신동 봉제골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봉제골목 고유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현재 창신동 일대에는 1,200여 개의 봉제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았는데요. 보통 가족이나 5명 내외 직원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작업을 한답니다. 한쪽에서는 재단 작업이 한창입니다. 100여 장의 천을 한 번에 잘라야 하는 작업인데요. 되게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거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을 해서 본격적인 옷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 창신동이 봉제 산업으로 유명해졌죠? 예전엔 평화시장이 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근데 다 흩어져가지고 이런 이제 다 가정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창신동으로 많이 옮겨왔어요, 그래? 대부분이 창신동으로 많이 왔다고 봐요. 아, 동대문과 가까우니까. 가까운. 일단 워낙가기가 가깝잖아요, 시장. 네. 그러니까 제일 창신동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아, 그래요? 보통 수십 년 경력의 봉제 기술자들, 동대문 패션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조력자입니다. 이제 오늘 디자인 왔다 가잖아요. 이제 저녁에 샘플해서 가게로 내보내요. 네. 내보내서 가게에서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그날 오케이 떨어지면 온날 바로 들어오고 들어서 이제 옷 나가는 거는 한 이틀 걸리면 나가죠. 디자인 의뢰부터 완성까지 2, 3일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곳 바로 창신동 봉제골목입니다. 이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워싱집, 진우 씨. 아, 빨래방? 네. 원단 가게, 봉제 공장, 빨래방, 도매상가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오토바이들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재래시장이 있네요. 오래도록 동대문 주민들과 함께한 창신 골목시장입니다. 잠시만요.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이건 뭘까요? 봉제 골목을 지나서 만난 맛의 즐거움, 창신 골목시장의 명물, 매운 족발입니다. 정말 군침 도는데요.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시간 얼마나 기다리세요? 40분째 줄 섭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블로그 보고 왔어요. 맛집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동대문의 먹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문화 음식점들이 즐비한데요. 특히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네팔, 인도 음식점도 눈에 띄네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을까요? 어딜 가나 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바로 이곳은 다름 아닌 네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라고 합니다. 네팔인들의 단골 음식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이색적인 맛을 선사하는 네팔 음식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가게 분위기도 음식도 100% 네팔식으로 재현한 건 바로 네팔 사람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제일 바쁘신 시간이에요, 지금? 네, 지금 이 시간 원래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바쁘세요.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금, 토, 일이 가장 바쁘고요. 주말이면 네팔인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I feel like the atmosphere was great. When we came in, it was busy and packed, so that's always a good sign. The service has been good, the food's been delicious, and I think we definitely plan on coming back for more food in the future. 12년 전 창신동에 자리 잡은 이곳. 음식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이 직접 네팔에서 공수해온 다양한 소품들이 네팔과 동대문을 이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다른 동네 가면은 이제 좀 낯설고 네팔 분들은 동대문이죠. 네팔 분들. 뭐 이제 그 필리핀 분은 해화동 그런 식으로 네팔 분은 동대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 역시 동대문입니다. 와, 정말 동대문 주변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한데요. 그런데 저기 멀리 성곽이 혹시 보이시나요? 서울 성곽길의 동대문 구간 동대문 성곽공원입니다. 도심에서 이런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을 만나다니 정말 보물을 찾은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데이트하러 오신 거예요? 네. 어떠세요? 여기요? 네. 좋아요. 뭐 어떤 게 좋으세요? 그냥 휴식할 수 있어서.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딱 서울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서 접근성도 좋고 편리해서 자주. 벽화 마을은 어디로 가면 되죠? 조금만 올라가시면 저기 무슨 슈퍼 같은데 쉼터 있는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동대문 성곽공원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예쁜 벽화들이 반기는 이화마을에 도착합니다. 2006년 낙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70여 명의 작가들이 이화마을 곳곳에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서울의 명소가 돼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홍콩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 찍은 건 어떻게? 촬영한 비디오들은 웹사이트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리려고. 그래서 홍콩에는 그냥 다 빌딩, 높은 빌딩만 있어서 이런 곳은 없어서요.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지나는 길목에 이화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아니 이거는 이제 여기 판자촌이었어요. 이 성곽이 일부 파손됐던 게 1975년도에 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승만 사저가 들어오면서 정비 차원 또 경비나 경호차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타운하우스가 만들어진 거죠. 147세대 타운하우스로 만들어진 건 유도 이하동밖에 없어요. 바쁘고 화려한 도심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요? (1397년) 오늘 무슨 날일까요? 짐작은 가시죠? 서울 600년 역사를 지켜온 우리나라 보물 1호 동대문. 600년 동안 서울의 시민들과 함께한 친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동대문은 1869년 새로 지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동대문이 처음 만들어진 건 언제일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동대문이 처음 탄생한 건 바로 1397년 4월 13일 오늘입니다. 600년 역사와 오늘의 다양한 이야기가 녹아있는 동대문. 생일을 맞은 동대문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